자, 29번은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종합인데요. 이것도 기출문인가요? 세무사 19년이네. 자, 최종 3개월 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율 매출세까지. 세율 매출세까지. 지금 너무 제가 이명이 들려가지고 계속 울려가지고 좀 머리가 아프네. 이명을 좀 없애는 방법이 뭐죠? 막 삑 소리 들리는 거 있죠? 그 없애는 방법이 뭐예요? 눈이 하면 마그네슘 부족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는 뭐가 부족한 거예요? 스트레스가 부족한 거라고요? 많은 거예요? 많은 거? 너무 해가지고 머리가 아파 죽겠네. 자,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국내 수출업자인 주 서울의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12만 불의 제품을 자, 주의해야 돼요. 11월 25일 날 인도를 한 거예요. 인도. 그렇죠? 내국 신용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내국 신용장 인도는 이때가 공급 시기가 되는 거예요. 이때가. 그렇죠? 그리고 5만 불은 이전에 환가를 했죠? 환가한 금액이 이 금액이에요. 환가. 그리고 12만 불 중에 5만 불만 환가했고 나머지는 공급 시기 이후에 수령을 했죠. 그리고 이 문제는 내국 신용장이 언제 개설됐어요? 22년 1월 10일. 그러면 세율 0%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이때 기준환율이 있는데 이날 인도일의 기준환율을 가지고 나머지 7만 불에 대해서 적용하셔야 되겠죠. 7만 불에 대해서 1250원 적용하면 되겠죠. 요 두 개를 가지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의미 이해하셨죠? 그러면 그 금액이 합치면 얼마가 되냐면 1억 4,800이 됩니다. 그래서 1억 4,800 세율은 0% 내국신용장인도 세액은 0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2번 가보겠습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 부산에 5천만 원을 인도했어요. 인도하고 외국하는행에서 원화로 수령했는데 70%는 과세사업에 30%는 면세사업에.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2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나누시면 돼요. 자, 얼마로 씁니까? 여기 과세사업에 사용한 3,500이 됐죠. 57에 35. 얘는 0%. 나머지 1,500만 원은 10%.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이 질문이 좀 어려워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 대구예요. 근데 얘는 수출업자가 아니죠. 수출업자인 인천의 내국 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 계약한 게 아니죠. 그리고 자기가 700만 원의 임가공 용역을 제공했어요. 얘한테 뭐가 있어야만 영세율이 돼요. 내국 신용장이 있어야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지 그 스스로는 적용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얘는 반드시 스스로의 내국 신용장이 있어야 돼. 그러면 700만 원 그대로고 이건 10%가 적용되는 거예요. 의미 이해하시겠죠? 4번 가보겠습니다. 적십자사에 3천만 원의 재화를 공급하고 원화로 수령을 했어요. 근데 이쪽에서는 무상 반출하는 게 있고 나머지는 국내에 사용했죠. 그러니까 무상 반출하는 것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물론 그가 무상 반출할지 솔직히 모르죠. 그래서 그쪽에 보통 확인하고 그렇게 끊었겠지. 하지만 우리는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 주어진 대로 하면 된다고요. 이것도 당황하지 마시고 4를 2개 쓰시면 되는 거예요. 4를 2개 쓰시고 38에 24, 2,400만 원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가시고 요거는 알아서 적으세요. 요거 그다음에 600만 원이 되겠죠? 600만 원은 10%를 적용하면 될 거예요. 자, 5번 질문 가볼게요. 브라보. 엄청 어려운 거죠? 자, 시간 드릴 테니까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중간 지급 조건부 계약 변경. 자, 가볼게요.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는 거예요. 계약의 조건을 보니까 계약서가 처음에 이렇게 작성됐다는 거야. 항상 표는. 그러면 중간 지급 조건부에 지금 해당하는 계약을 한 거죠. 했어요. 그런데 이 사이쯤에 요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원래 공급식인데 얘가 마음을 바꾼 거죠. 그래서 중도금 잔금을 이때 한 번에 주기로 바꾼 거예요.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중간 지급 조건부는 아니죠. 하지만 이미 끊었잖아, 이거에 대해서. 끊은 걸 어쩌라고? 얘가 300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교수님은 여기에 걱정을 해서 혹시 모를까봐 돈 받았으면 끊지 않았겠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가 들어온 거고, 또 봐요. B를 보면 중간 지급 조건부 계약이 아니죠. 계약서상에 보면 중간 지급 조건부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 공급 시기는 이날이 돼요. 이날. 그런데 요 중간에 30일 날 계약을 변경을 한 거죠. 중도금 600 주기로. 그리고 잔금은 12월 30일. 21년 500. 그리고 중도금은 그때 잔금 500은 22년 6월 20일에. 이제 중간 지급 조건부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중간 지급 조건부에 맞춰서 얘는 600은 요 날에 공급 시기가 오는 거고요. 요 잔금 500은 요 날에 시기가 오는데 문제는 요 앞에 거죠. 앞에 건 언제 공급 시기가 되는 거야? 이날이죠. 변경 계약일에 공급 시기가 되죠. 그럼 요 때는 두 개 들어와서 400하고 600 합치면 1000만 원 되는 거예요. 의미 이해하시겠죠? 이게 난이도가 굉장히 있는 문제인데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단 말이야. 대원칙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아요. 이게 워딩을 얼마나 잘 읽느냐 이게 실제 정답률이 굉장히 낮아 이게. 시험장에서 보면은 이거 안 해. 이런 게 제일 많죠. 이건 안 해. 이건 안 해. 어차피 하나하나씩 있으니까. 근데 배점은 높은 거라고 이게. 배점이 낮은 게 아니란 말이야. 왜냐면 이게 10점짜리인데 지금 몇 개 있어? 9개? 그러면 얘가 2점짜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아니면 두 개씩 묶어서 1점으로 잡고 얘하고 마지막 문제를 2점, 2점 줄 가능성도 있고. 교수님 배점 알아서 하는 건데 보통 나 같으면 어떤 거 두 개를 잡아서 1점으로 잡고 아까 였던 6번 2점짜리 만들고 그리고 뒤에 보는 9번이 좀 어렵거든요. 걔 2점짜리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통 하더라. 자, 6번 가보겠습니다. 6번. 21년 10월 5일에 광주의 제품 C를 2,700만 원에 외상으로 판매하고 세금 계산서 발급했는데 연체이자 받았다는 거죠. 연체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죠. 그러면 6번에 2,700이 과세 표준이 되고 세율은 그대로 10%짜리죠. 7번 가보면 거래처에 12월 30일 날 거래 실적에 따라 판매 장려금 300만 원 및 장려금품을 지급했습니다. 장려금은 공제하지 않는 거죠. 장려금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고 얘는 156만 원 잡으면 되고 얘도 10% 되는 거죠. 의미 이해하시겠죠? 실무에서는요. 이게 사업상 증여 있죠. 사업상 증여. 이것도 세금 계산서 끊어요. 사실은. 서로 치고받아. 현실에서는. 국세청 예규가 다 허용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고 8번 공기청정기를 판매하고 신용카드 회사가 제공한 마일리지로 전액 결제했어요. 근데 보전받지 못했죠? 그러면 사업상 증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8번은 시가 80만 원. 이거 10%. 이제 9번 좀 어려운 거 가보죠. 자, 가보면 역시 일괄양도 계약을 하고요. 토지, 건물, 구축물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 이 말이 있으면 오해를 하는데 일괄양도 하였다 이런 말이 있잖아. 부동산에서. 그러면 그 계약하였다라는 뜻이에요. 등기를 쳤다. 언제 인도하였다 이런 말이 없으면 그냥 계약했다는 뜻이에요. 일괄양도했다라는 얘기가 계약했다는 뜻이지 그 자체가 팔았다 그런 날이 아니에요. 의미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대금 청산일이 명확하게 주어졌어요. 21년 12월 27일. 그럼 이번 과세 기간에 대금 청산이 됐고요. 구분 기재했고 매매 계약서상에 이렇게 공급가액이 있어요. 토지, 건물, 구축물. 그렇죠? 그런데 감정가액이 있죠? 감정가액이 이번 과세 기간 직전에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감정가액이 지금 인정이 되는 거죠. 감정가액 21년 6월 30일 날.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 감정가액에 따라서 안분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토탈 받은 금액이 얼마예요? 5억 4천이죠. 이걸 뽑아내는 게 중요하지. 5억 4천. 이거를 토지, 건물, 구축물 이걸로 다시 나누는 거잖아. 그렇죠? 뭐 틀렸어? 아, 토지. 고마워. 내 성격이 급해서 토지 쓰면서 건물을 쓰니까 토건 이렇게 들어가는데 네, 고마워. 5억 4천. 그렇죠? 그럼 이 토지는 사실 계산 안 해도 되지. 얘 두 개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얘 두 개만. 자, 5억 4천 곱하기 분모에 뭐 넣으면 되니? 분모에 여기. 400. 분자에 얼마 넣으면 돼요? 분자에 건물. 네 말대로 짜게 해서 건물 얼마? 150. 화내는 거 아니야. 540. 400분의 얼마 하면 되니? 70이지. 이렇게 나온 금액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얘는 202.5, 99.5 이렇게 돼. 그러면 202.5와 뭐를 비교하는 거야? 140을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99.5와 50을 비교하는 거지. 뭐 하나라도 30% 이상 차이 나면 되는데 딱 봐도 30%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공급가액은 뭐로 가져가는 거야? 이 두 개로 가져가면 되겠죠. 이 두 개 합친 금액이 297000이 돼요. 그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율은 10%. 그래서 이게 2년 전에 나온 건데 어떻게 할만하죠? 합격하는 친구들은 여기서 한 개 정도 틀리는 거야. 한 개 정도. 아니면 부가세 이 정도 나오면 거의 다 맞아야 돼. 표정 왜 그래요?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한 개 정도 아니면 그래서 혼자 풀어도 이 정도 나오셨으면 좋겠어요.